생활 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은 창문을 꽁꽁 닫고 잠을 잡니다. 찬바람이 벌써 우리 몸으로 깊이 들어오는 가을인가 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10월 7일 외환시장 이야기의 기본적 분석편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은 증가하는 불안 요인들이 달러를 움켜쥐게 만드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 핑퐁게임처럼 한 번씩 주고받는 중동 지역의 상태, 결국 석유 시설까지 공격한다면 전면전은 어쩔 수 없고 이에 따른 유가 상승 역시 세계 시장을 불안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달러 강세의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총선이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민심 눈치 보기일까요? 이시바 총리는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지난주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화는 143엔대에서 146엔대 후반까지 1차 점프를 했고 금요일 149엔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지표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물가는 잘 관리되고 있고 고용 시장도 안정적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암정이 결국은 급하게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로 인식되면서 11월 금리 동결 이야기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 내부의 사정만으로도 벅찬 한 주가 되겠습니다. 9일 새벽 예전부터 언급해왔었던 세계국채지수에 가입하느냐 못하느냐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11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0.25% 인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은 엔화는 144.8엔에서 150.5엔, 원화는 1325원에서 1350원입니다. 월요일을 조용히 보낸 엔화는 화요일 밤 파월의 장외 발언이 잔잔한 시장에 돌을 던집니다. 앞으로의 경제가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금리는 0.25%씩 순차적으로 인상할 것이다라고 발언하면서 0.5%에 대한 비컷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달러는 강세로 전환되었고 엔화는 이시바 총리 당선 이후 141엔대까지 하락한 모습에 대한 되돌림의 분위기에 파원 의장의 발언까지 등에 업고 144엔대 중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수요일 이시바 총리는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 개인적으로는 현재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의 의견을 보이면서 엔화는 상승을 시작 146엔대 후반까지 상승하는 저력을 보입니다. 수요일 발표된 미국의 민간 고용지표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아 비컷의 기대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 달러는 강세의 분위기가 더욱 지지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실업률도 예상치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11월 비컷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고 금리 동결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달러는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는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엔화는 149엔까지 수직 상승하며 일주일을 마감했습니다. 원화 시장 역시 엔화의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310원대에서 출발한 원화는 엔화 하락에 편승한 모습으로 하락했으나 증시 하락의 움직임에 오후장에서부터 상승으로 전환했고 다음날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시작되면서 긴장감 고조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10월 2일 오후 조선업계의 의료조선 수주 소식이 속속 발표되면서 수천억 원대의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에 달러는 하락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증시 하락에 기대인 외국인 매도 물량이 하방을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틀간의 휴일에 따른 얌화진 국내 시장은 엔화의 움직임에 강하게 연동되어 움직이면서 금요일 미국 경제지표의 포조 소식과 금리 인하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틈을 타 1350원대를 밟고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그럼 주간 경제지표 발표와 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의 빅 이벤트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9일 새벽 5시 세계국채지수인 WGI 편입여부 발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움직임으로 외국인들은 그동안 국내 주식을 팔고 채권을 구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증시 매도 물량을 쏟아내었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편입에 성공한다면 환율은 하락 압박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일 금통위가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1%대까지 내려오면서 안정적이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하는 요건은 충분합니다.
아니 지난번부터 충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지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하에 편승해 금리를 내릴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이번 주 해외 시장은 별일 없을 전망입니다. 그래도 10일, 11일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예상치는 전월보다 소폭 낮춰질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양호한 지표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양호하다면 결국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한 11월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이 강하게 언급된다면 환율은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처럼 환율 급등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승 하락 시소입니다. 역시 상승으로는 안정적으로 발표되는 미국 경제지표, 이에 따른 금리 연착륙을 예상하면서 달러 강세로 가는 움직임, 그리고 중동 지역 확전에 따른 불안감이 달러 강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유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 역시 달러 강세의 요인입니다. 대내적으로는 만약 WGBI 가입에 실패하면 충격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이 또한 시장 충격파는 환율을 위쪽으로 견인할 것 같습니다. 하락의 요인으로는 주 후반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나쁘게 발표된다면 역시 금리를 많이 내려야 했구나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 지난주 필요 없다고 해서 149엔까지 상승한 엔화의 모습에 다소 과했다는 느낌도 있어 어떤 시기든 이시바의 해명식 언급이 있다면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세계 국채지수 가입에 성공한다면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다면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이번 주 관심사는 역시 수요일 새벽 WBGI 가입 여부 그리고 11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것인가 그리고 이란은 보복미사일 공격 이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이스라엘은 다시 맞대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석유 시설을 타겟으로 공격하겠다는 언급까지 있는 상황에서 확전의 우려,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 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제지표는 역시 예상대로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11월 금리 인하를 0.25%에서 만족할 것인지도 관심 내용일 것 같습니다. 또 이시바 총리는 총선을 겨냥한 자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금리 인상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느낌인데 이후 급격히 상승하는 엔화를 보면서 이게 아니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 살짝 해명식 돌려 말하기 정도는 언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총리가 유리한 형국에서 의회 해산을 선언할 수 있는 내각제의 일본에서 이시바의 입장은 그리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 해산을 했고 27일 총선을 감행했는데 현재 지지 세력의 움직임도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 우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금리 인상을 고집하다가는 선거 참패에 충격을 받을 수 있어 금리 인상에 대한 유예 분위기를 만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27일 일본 총선 이후에는 다시 엔화는 제자리로 내려오지 않을까 합니다. 재미있는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은 일본 엔화는 144.8엔에서 150.5엔, 아래쪽은 141.6엔까지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원화는 1325원에서 1350원, 원화 역시 아래쪽은 1300원까지 열어두겠습니다. 이런저런 요인들이 많아 이번도 한 주가 빨리 지나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상으로 10월 7일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빠르고 한 주가 그래서 금방 끝이 나고 한 달이 정말 일주일 같은 느낌입니다. 이것저것 정신없이 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다시 오지 않을 시간 소중히 귀중하게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럼 내일 차트 분석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